러시아 정교 기준 성탄절이었던 1월 7일을 하루 앞두고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선행의 열망을 높이고 자비, 정의와 같은 도덕적 지침을 재확인하는 날이라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지만 정작 그 순간에도 전장에선 피해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36시간 휴전이라는 약속,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이 상대 공격이 어쩔 수 없었다는 러시아 측 해명, 반면 이 휴전 선포 시각 직후부터 러시아 포격이 있었다며 애초 의지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언론, 결국 상상으로만 끝난 일시휴전, 그리고 푸틴과 젤렌스키 사이 이 평행선 같은 입장차의 이유까지. 이 러시아로부터 한국식 분단 시나리오 제안받고 있다. 이른바 38선 같은 것이다. 이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유지한 채 휴전에 들어가는 방안, 이 푸틴 측근이 유럽 정치인들 만나면서 열심히 설득 작업 중이라는 겁니다. 물론 크렘린은 즉각 부인했지만요. 이 종전보다는 약한 개념인 휴전, 이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 만큼 협상에도 진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한국전쟁이 대표적이었는데요. 2년을 끈 휴전회담, 그 사이 최전방에서 쉴 새 없이 펼쳐졌던 죽음의 고지전, 계속된 폭격으로 깎여버린 고지처럼 수많은 목숨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이 영토와 명분을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였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우크라이나 대선 후보별 득표율, 이 동쪽은 푸른색, 서쪽은 노랑, 주황, 붉은색 계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랑이 지날수록 친러 후보, 또 빨강이 지날수록 반러, 친서방 후보 지지, 이 동서가 확연히 갈리고 있는데요. 이 언어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어 모국어 사용 비중이 90% 훌쩍 넘기는 서부, 반면 동부 일부는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심지어 크림반도는 10%에 불과할 정도, 이 같은 국가 그리고 조금은 다른 문화,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 역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17세기 이래로 일찌감치 러시아 영향권에 놓였던 동부, 또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직접 빼앗아 경영한 남부, 여기에 폴란드 지배 거쳤지만 18세기 후반 러시아 손에 들어간 중부까지. 반면 서부의 경우 2차 대전 발발 전에는 러시아, 소련과 큰 접점이 없었습니다. 이 서부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또 반러, 친서방 세력의 중심이 된 이유겠죠. 젤렌스키의 주 지지 기반이기도 한데요. 이런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의 안보 보장을 원한다는 푸틴의 요구 조건, 바꿔 말하면 서방과 손 떼라는 의미, 휴전 명분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휴전의 걸림돌, 바로 영토, 크림반도를 둘러싼 갈등인데요. 면적 약 27,000제곱킬로미터, 우리 수도권과 강원도 합친 정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중해 거쳐 먼바다 나가려면 필수적이라는 지정학적 측면까지 크지 않은 면적에도 종종 전쟁의 무대로 선택됐던 배경입니다. 이런 크림반도의 갈등의 씨앗이 심어진 건 1954년, 당시 소련 최고 지도자 흐르쇼프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건데요. 내세웠던 이유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민족 화합. 이 두 민족 통합의 첫걸음을 뗀 1654년 페레아슬라프 조약 30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였죠. 둘째, 행정상 편의. 아무래도 크림반도가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와 가깝고 땅도 맞닿아 있다는 점. 셋째, 연방제 국가라는 특수성. 당시는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어차피 소련 땅이니 행정구역 변경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4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무너진 소련, 연방 내 행정구역은 국경이 돼버렸고 크림반도 인구 다수는 러시아계였습니다. 이 발러 정권 들어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 카드로 맞받아친 배경 중 하나인데요. 특히 푸틴이 점령한 땅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 섣부른 협상의 역풍을 역사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 도중 탄생한 신생국가 소비에트 러시아, 그 지도자 레닌, 반혁명 세력과의 적백내전, 이 내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독일과 전쟁을 멈추는 단독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그것이죠. 문제는 대가가 너무나도 컸다는 겁니다. 핀란드와 발트 3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카프카스 일부까지 러시아가 수백 년에 걸쳐 야금야금 유럽 쪽으로 손을 뻗었던 영토 대부분을 포기하고 만 거죠. 그 결과는 레닌에 대한 암살 시도,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 속 6년 만에 54살 나이로 숨지고 말았고, 이 권력의 공백기를 파고든 건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찍힌 순간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전, 낡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 될 수 있다. 이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푸틴 체제는 물론 이 국가 붕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는데요. 이 시간은 우크라이나의 편이 아니다. 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 단결에 금이가 지원이 끊길 가능성, 특히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가까워진다는 점 역시 주요 변수라는 건데요. 결국 러시아 국내 내부 상황과 이 서방 국가의 피로감, 두 고무줄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끊어지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없이는 러시아 제국도 없다는 푸틴. 반면 러시아와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상황. 서로 이질적이었던 동부와 서부가 이 러시아라는 외부 변수로 오히려 한데 묶이는 효과를 내심 기대하는 젤렌스키. 이 전쟁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멈추는 건 더 어렵다는 말처럼 이 전쟁을 멈출 명분을 아직은 채우지 못한 두 지도자의 긴 눈치 싸움. 한동안 지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박광렬이었습니다.